토지 수용 양과로 3번. 양과로 3번 토지 수용 필요한 양과로 2번 두 번째 줄 인접한. 자, 이런 제가 먼저 불러드린 것 단어 중심으로 체크해서 나중에도 그 단어를 보고 그 내용이 뭔가를 뭐니까 연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연상이 한번 됐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안 봐도 돼요.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 이러면 아는 겁니다. 많이 이제 그럼 봐야 하는 거고. 그냥 그 단어를 봤더니 무슨 말인가 떠오르더라 이러면 다음에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시험 그냥 갈 때까지 안 보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확실하게 내가 이해한 겁니다. 근데 문장을 전체 통째로 외우거나 통째로 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인가 계속 모르고 희미해지고 까먹고요.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서 하는 것은 5월, 6월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연상해서 인접한 하니까 그 말 무슨 말인가 떠오르더라 하는 것은 7월, 8월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제 9월, 9월, 10월까지 하는 건 너무 늦어서 안 됩니다. 이제 그때 와서 쫓겨서 책을 읽고 알아는 것도 다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해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시라는 겁니다. 도시군객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 정도만 기억을 해줘도 되겠고, 일시사용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객설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기타 물건 등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사용. 위에 있는 또 사용은 상당 기간 20년, 30년, 40년간 뭐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한다는 사용이고, 여기 밑에 있는 일시사용은 공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는 말이고 차이가 있는데, 일시라는 말 가지고 기억하시고, 수용 옆에는 항상 사용이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아셔도 돼요. 수용, 사용, 그리고 일시사용. 다음 페이지. 자, 수용이나 사용할 때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준용해서 수용, 사용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공익사업법.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번에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끝에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밑에 줄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중간에 들어간 말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는 것도 뭐 우리 법에도 뭔가 의지할 때 있은 것으로 본다, 있는 것으로 본다,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저도 시제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과거 분사로 하고 과거로 하고 현재형으로 한 것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느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막 각각 다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한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양과로 3번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하고, 첫 번째 짓죠. 시도 대도시장은 준공검사를 하고 실시 계획대로 잘 끝났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 절차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도시군 150페이지 매수 청구 150페이지 매수 청구. 매수 청구. 자,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 한번 볼까요? 매수 청구 절차 보고 교재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 여기서 건축행위 또는 공작물 설치 같은 거 허가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에 도로가 철탑공사 허가, 건축물 건축 허가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건축 허가나 공작물 설치 허가는 이제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이걸 수립하라고 했죠? 이걸 수립 안 하거나 또는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원 부지가 공원 조성 사업이 1단계에 안 들어갔대요. 1단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몇 년 동안 사업할 계획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얘가 1단계에 안 들어갔을 때, 이것이 이렇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가공 재개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요도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하나만 볼게요. 가설건축물. 자, 1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 뭐 할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이제 건축과에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데 따라서 존치 기간이 몇 년 이내인 것이 원칙이겠어요? 몇 년? 3년. 3년.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왜 그러죠? 여기서 3년 동안은 아직 1단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이러한 공원 도로 설치 생각이 없다는 거죠. 3년인데 3년이 지났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없다? 가설 건축물 있겠죠? 공사에 이거 공적인 사업에 방해가 안 되면 우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그게 금지할 필요 없습니다. 부당. 괜히 쓸데없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인데 나중에 사업을 계속 안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볼게요. 가설 건축물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이게 토지 소유자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도로가 있고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부지예요. 토지 소유자 갑 있습니다. 이 갑은 여기에 이제 이것이 1단계 안 들어갔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단계별 집행과 관련된 것이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계속 방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부지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단계에 있다는 것은 3년 있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3년 내에 안 하겠다는 거 이거는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3년 있다 하는 게 아니고 3년 내에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3년 내에 3년 그러면 이제 3년 후에 언젠가 하겠다는 건데 3년은 언제지를 몰라요.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가 결정되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너무 커서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너무 이제 부당한 제한이다 해서 위헌 취지의 결정한 이후에 공사를요. 만약에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방치했을 때는 20년 된 다음 날 원래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걸 입안해서 결정을 하면 변경할 때도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걸 폐지할 때도 이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놓고 여기 공원 조성하겠다고 결정해놓고 이걸 없던 일을 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제 결정을 해줘야 돼. 또 없애는 거.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20년 되면 그러한 해제 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몇 년 된 다음날이요? 20년 된 다음날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 전에 이게 없다 보니까 뭐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여러분들 땅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 결정이 되면 여러분 토지가 이용을 그렇게 금지당하는 제한받는 그런 거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요. 중요한 거. 그리고 사업을요. 10년 동안 안 했어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장기 미집행 시설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이 생깁니다. 매수 청구권. 순차적으로 보면요. 1단계 포함되지 않으면 가설 건축물 허가 정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받는 것이 정도가 작습니다. 이제 가설 건축물 이런 정도예요. 근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20년 동안 사업하면 그 다음날 아예 효력 상실됩니다. 매수 청구권은 먼저 1번 10년 동안 사업 안 했죠. 10년 동안 사업을 하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는 부지, 토지 소유자가 지목이 대일 때만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요.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본래 여기서 계획을 세운 사람이 하겠다고 계획 세운 사람이 특별시장부터 군수죠. 그러니까 특별시장부터 군수가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10년 동안 하고 방치하는 것은 이 사람들 책임이에요. 특광, 별별, 시장, 군수. 근데 혹시 이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뭐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요. 무슨 지방공사나 민간에게 사업 시행자 지정을 했다. 9년쯤 돼서. 근데 사업 시행자가 뭔가 그 재원이 마련이 안 됐는지 이 그 토지 소유자하고 매수 협의도 안 하고 수용도 안 하고 절차를 뭐 방치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돼요. 어차피 또 시행자가 그 땅을 구입해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가 이 사람이 없다면은 누구예요? 특광별별 시장군수. 근데 이 사람 만약 시행자가 결정되면 누구예요?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이러한 매수 의무자에게 토지 소유자인 갑을 예를 들었죠. 그냥 가정했습니다. 갑이 매수 통지합니다. 내 땅을 사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매수 통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다시 이 사람에게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매수할 건지 매수 여부. 매수를 하겠다. 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얼마 이내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매수를 하기로 하면 때는 매수하기로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할 때 매수대금은 뭘 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현금. 그런데 지자체는 여기 사업시행자 중에 아까 사업시행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원칙적인 사업시행자가 특별시장부터 군수. 그리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고요. 또 국가나 국장이나 도지사 할 때가 있었죠? 도지사. 이들이 아니고 이제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한국공사나 지방공사 그리고 그리고 민간 있었죠. 사업시행자.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의무자지만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었고 나중에 매수 의무자는 이렇게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이 중에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일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도 재정 자립도 좀 낮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인데 이건 나중에 뭡니까? 지금 현재 이 현금 대신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보태서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 증서가 채권입니다. 근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 앞에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하는 말 나중에 붙이면 돼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채권 발행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또 하나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또는 회사 같은데 비업무용 토지. 이때는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먼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 여부를 얼마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결정해서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매수하게 됐을 때는 얼마 이내에 매수를 해야 돼요?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하게 됐으면 이제 현금 주는 것은 쉽죠. 근데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누가 발행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명칭 가지고 제가 우리 공법에서는 4가지 채권이 있는데 나중에 명칭을 가지고서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발행하는가 하는 건 발행 주체 물어봐요. 그런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 원래 뭐 주는 현금 원칙이죠. 여러분들 현금하고 무슨 약속 증서하고 뭐가 좋아요? 현금이 얼른 좋죠. 근데 이자 붙여주겠다고 나중에 할 때는 내가 원하면은 뭐 이자 붙여서 현금 대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는 그렇게 긴급한 게 아니거든요.
절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갑이라는 사람이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게 양산으로 가정했죠. 근데 갑이 김해에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은 부재부동산 토지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다 이래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 긴급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저 토지가 만약에 가치가 1억이다 이러면은 채권을 얼마 한도에서 강제 발행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7천만 원까지는 강제적으로 그냥 발행할 수 있어요.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물론 원하면은 뭐 전액 발행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있고. 다음에 이 채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게 처음부터 거절당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2년이 경과했는데 또 매수를 안 한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갑은요. 갑이었죠. 토지 소유자 갑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갑은 여기서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1종건생, 3층 이하의 2종건생, 그리고 이러한 것들 설치하시죠. 다시 한번 보죠. 3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이 그것이 무효된 게 아니죠. 효력 상실된 게 아니죠.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10년 동안 방치했고 매수 청구에도 거절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대규모 커다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데 사회 경제적으로도 너무 지나친 손해이기 때문에 3층 이하만 됩니다. 3층 이하에 공동주택 안 되고요. 뭐만 돼요? 단독주택. 그리고 1종건생, 2종건생.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이 가능하면 건축물보다는 일반적으로 해체가 용이한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차 진행하는 거. 다시 한번 매수청구는 해마다 나오는데 다시 매수청구권 누가 행사하죠? 장기 미집행시설 10년 경과한 경우에 지목이 무엇인 토지? 대인 토지. 그래서 이게 10대 매수 그렇죠? 10대 매수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대 매수가 있고요. 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한다 했는데 이 위에 만약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거 들고 갈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상대방은 원래 사업을 하기로 처음에 구상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얘들 책임이죠. 특광별별 시행군서. 근데 사업 시행자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지정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업 안 하면 시행자 책임입니다. 물론 얘가 일 수도 있어요. 시행자가 이제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 청구했을 때 얼마 이내 매수 여부를 알려야 돼요? 6개월. 그런데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할 때는 이제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근데 누가 사업 시행자 할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일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한데 원칙은 원할 때. 근데 원하지 않더라도 부비일 때는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야 됩니다. 10년 이내. 그래서 이 절차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10대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다른 것들도 이제 볼게요. 여기 6개월 또 그다음에 2년이죠. 2년. 그다음에 얼마? 몇 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6 나누기 2는 3. 이걸 가지고서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 숫자 같은 거 헷갈리고 아무튼 이거가 바꿔도 얘네들끼리 잘 바꿔요. 그러니까 6 나누기는 3. 3천만 원. 이 3은 3천만 원 3이 또 뭐 약자예요? 3이? 여기 있네. 여기 3층. 매수 거절했을 때 3층. 그래 10대와 6 나누기는 3. 그럼 아까 채권 상환 기간은 10년 그랬는데 10대에서 찾으면 되겠다. 여기는 매수청구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수청구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매수청구 발생한다 그랬죠? 그런데 사업은 안 했지만 실시계획 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이게 있을 때는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보충수업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예? 싫어하니까 그것도 있고요. 저를 싫어해서 그런다면 정규 수업을 다 하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빵꾸 내야 보충 수업 하는 거죠. 지금 실시기에 고시가 있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다고 했죠. 그럼 그때부터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합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 보충적인 이건 보충적인 수단이에요. 이거 안 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는 이거 인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실시기에 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행사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뭐 협의 배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수용해서. 그러니까 얘가 정상 수업이고 얘가 보강이에요. 보충 수업. 정상 수업이 진행되면 보충 수업 안 해도 되겠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차 맞네요. 매수청구권 지금 본 거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150페이지 원칙 금지 특별시장 군수는 도시군 객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등에는 도시군 객설이 아닌 건축 허가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원칙. 뭐 이것은 공부하기에서 사전 설명이고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양이 많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공사는 도시군 객설 부지다. 그 위에 지하철 그 진행에 방해가 안 되는 공작물 설치하거나 나무 심는 거 뭐 이런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용은 두 번째 줄 2년이 네 번째 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하는 말이죠.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 걸쳐서 괄호 안은 무시하시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2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지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객설 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게 뭐 가공 재개가 나오지만 하나만 그냥 봅시다. 그랬죠?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존치기간이 몇 년이 원칙이다? 3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 152페이지 매수 청구. 매수 청구의 전제 보겠습니다. 양괄호 1번에 외괄호 1번. 두 번째 줄 10년. 외괄호 2번에 지목이 무엇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 10대가 됐죠? 대인 토지. 그 밑에 매수 의무자 원칙 특별시장 군수. 그리고 맨 밑에 네모칸에 1번에 뭐가 있어요? 시행자 있죠? 시행자. 보겠습니다. 다시 외괄호 1번부터 위올라서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그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괄호 안에 정상 수업 진행하면 보충 수업 진행해주지 않는다. 할 말이죠. 실시객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 그랬고요. 그 밑에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무엇인 토지? 대인 토지.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요 토지에 대해서 매수해가라. 여기는 매수 청구는 매수해가라는 거죠. 또는 네 땅을 나한테 매도해라는 매도 청구 발생할 때 토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야 되겠죠. 건축물 당연히 포함합니다. 건축물과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건축물과 정착물 포함한다. 매수 의무자 원칙 특별시장 군수. 그리고 예외는 그 밑에 1번에 봤고요. 다음에 매수 절차는 이제 6 나누기 2는 3 그렇죠. 첫 번째 줄 6개월. 세 줄 내려가면 끝에 2년.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 네모에 2번에 3천만 원. 외괄호 3번에 첫 번째 줄 10년. 지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서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알려 매수 청구권자와 특광별별시장군수에게 알려야 됩니다. 근데 혹시 매수 의무자가 특광별별시장군수일 때는 알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 2년이라는 그런 기산점 같은 걸 따지기 위해서 시행자와 또 매수 청구권자 간에 그런 그 통지 시기의 차이, 그 분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광별별시장 군수에게도 알리라 그겁니다. 그런 게 있죠, 이제. 매수대금의 지급, 현금 지급 원칙이라고 했죠. 원칙. 그런데 누가 의무자일 때? 지자체가 의무자일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 발행의 당연한 전제 조건은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만약에 원하지 않아도 부비는 얼마 초과할 때? 3천 초과할 때 강제 발행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줘서 그동안 10년 동안 개발도 못하고 답답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노래방이라도 좀 가라 해서 3천만 원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은
상환기간은 10년이고 그 옆에 이율 있네. 이율 있죠? 이율.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뭐 조례로 정한다는 꼭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율 있습니다. 이자. 그리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율 같은 것들을 이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경우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 일단 다음 페이지 이제 국토계획 공익사업법 준용하는 것은 앞에서 봤고 154페이지 개발행위 뭐야? 도시공계획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있죠. 두 번째 줄 허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또는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하지 않았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때도 허가를 받아서 6 나누기는 3 그러니까 몇 층이야? 3층이야.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 할 수 있다고 했죠? 네모 위에 있는 네모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매수하지 않기로 했을 때 매수하기로 약속해놓고 2년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스머프에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3층이야. 1종근생 3층이야. 2종근생 3층이야.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종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아까 3천만 원 왜 줬어요? 노래방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은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죠? 그러니까 노래 안 된다.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아니고 단란주점이지만 안 된다 그럴게요. 안 단다 이렇게 외우면 노래를 알기 때문에 노래방 가고 싶어지니까 노래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2종 근생입니다. 노래습장, 안마,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2종 근생이죠. 물론 이제 단란주점 150 미만, 다중은 500 미만 하는 제한이 있지만 그 이제 크기가 달라지면 위락시설이 되거나 숙박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규모 작은 다중과 단란주점은 2종 근생입니다. 노래연습장, 안마시설소 2종 근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도시공계획설 부지에서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노래연습장, 안마,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노래 안 된다. 다음에 이제 도시공계획설 결정 실효 있네요. 실효. 세 번째 줄 몇 년? 20년. 그리고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보겠습니다. 도시공계획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을 잃게 된다. 효력을 잃게 되면 또 고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유를 제한할 때도 항상 고시를 했죠? 끝날 때도 고시하죠? 제가 지금부터 150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떠들지 마십시오. 이제 자유를 제한해요. 지금부터 5분간 쉬겠습니다. 고시해주죠? 그러니까 권리 회복할 때도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공법에서 나오면 거의 틀린 말이다 생각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고시, 의미 있는 행위들은 다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잘 시험에서. 다음 페이지. 해제, 목차만 보겠습니다. 얘는 155페이지. 목차만. 양가로 2번에 외가로 1번. 지방의회 현황 보고 하는 말 있죠. 그리고 외가로 2번에는 지방의회 해제 권고 있습니다. 이건 목차만 보고 그냥 내용만 짐작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런 정도 보십시오. 자, 10년 동안 사업하는 걸 뭐래? 장기 미집행시설 그랬죠? 그럼 지자체장들이 그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제. 10년 동안 양산에 또는 부산에 서울에 이러한 도시공계획설에 대해서 결정은 했는데 10년 지날 때까지 아직 사업 못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의회가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생각되는 것들은 해제 권고를 해요. 해제 권고. 해제 권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해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절차는 너무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것이 시험에서 어려워도 시험에서 나오면 해야 돼요. 그렇죠? 돈을 많이 써도 얻어진 이익이 크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과감하게. 근데 돈은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얻어진 이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버리고. 가능성이 좀 적지만 뭐 어렵지 않은 것들은 또 할 만한 거고. 근데 얘는 가능성은 적은데 드리는 노력은 많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이제 해제 신청. 이것도 10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받을 수가 있었죠.
10년 동안 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10년 동안 안 했을 때 또 이거 하나 매수 청구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였을까요? 여기다 해제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해제 위반 신청 제도.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이걸 수립해달라고 위반 제한 제도가 있어요. 위반 제한. 위반 제한은요. 기지개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기지개. 기반시설 지구단위 걔는 뭐죠? 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해서 도시군계획설 부지로 결정됐는데 사업을 또 오랫동안 하면 우리도 고통스럽거든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풀어달라. 해제를 해달라는 해제 위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해제 위반 신청은 일단 우리 양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산시장에게 양산시장을 위반권자 이럴 수 있죠.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합니다. 해제 위반 신청하면 이제 위반권자는 다시 위반 신청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에 해제 여부를 알려야 돼요. 해제하겠다. 해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해제를 하겠다면 해제 위반을 하겠다면 해제 위반을 이 사람 할 것이고 해제 위반을 이제 거절당하면 그러면 이제 이 거절당했을 때는 다시 양산시장 위에 있는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있죠?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어요. 해제 신청. 해제해달라고 이제. 그럼 이제 결정권자가 다시 해제 신청한 사람에게 2개월 이내 해제를 할지 말지 여부를 또 알려야 됩니다. 여기서 또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굴 찾아가요? 도지사 위에 누구 있죠? 국장 있죠? 국장에게 이거 얘네들 해제를 안 하고 내 재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한번 심사해달라. 해제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해제 심사. 국장은 해제권자에게 이렇게 심사한 결과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고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특별한 사정은 뭐 제가 이제 그 기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까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 도시군 자동시로 되기 전까지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했거나 또는 그 부지에서 뭐 실식이 인가가 있거나 고시가 있거나 아니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럴 때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봐도 너무 또 뻔한 것, 정당한 것들인데 그것까지 공부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 절차에서 이제 한정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지자체장이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그렇게 안 가져도 되겠어요. 지방의회 보고를 하든 말든 관심 안 가는데 우리와 직접 관련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매수 청구. 매수 청구. 저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려도 돼요. 꼭 나오니까 매수 청구는 아까 말씀드린 거 보셔야 되겠고 10대와 6 나누기 3 해놓고 다른 것들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제 위반 신청 제도가 있죠. 해제 위반 신청. 10년 동안 안 한 것을 아까 장기 미집행 그랬어요. 장기 미집행 시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 3, 2, 4 진행됩니다. 장 3, 2, 4. 중국에 하면 장씨나 이씨가 너무 많아서요. 장씨의 셋째 아들, 이씨의 넷째 아들은 뭐 아주 평범하게 길에 갈 때마다 걸친대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장삼이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숫자는 3하고 2고요. 이건 장사는 그냥 한글입니다. 장삼이사 있어요. 장삼이사. 흔한 사람들.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위반 신청했더니 상대방 위반권자는 얼마 이내에 우리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장삼 3개월. 그리고 거절당하면 해제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 이내에 우리한테 알려야 돼요? 2개월. 그리고 이제 국장에게 해제 심사하는 거 장삼 이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첫 번째 줄 10년 장기 미집행이죠. 10년. 그리고 거기서 세 줄, 네 줄 내려가면 위반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고실로부터 10년 이내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도시군계획설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위반권자에게 그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비슷한 같은 단어들이 6번, 7번씩 나오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해제권자,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보시면 되겠어요. 10년. 누가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다음에 여기는 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매수 정권 아까 10대 그랬죠, 제가. 10대. 거기 지목이 뭐인 토지? 대인 토지. 158페이지. 해제 위반 첫 번째 줄 3개월.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외과로 3번. 자, 위반이 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줄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외과로 4번. 몇 개월? 결정권자는 신청받고 장3, 2사 2개월 이내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페이지 해제 심사. 두 번째 줄 누구에게? 국장이죠. 국장. 자, 그래서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해제 심사 밑에 쭉 내려가면 국장은 뭘 할 수 있다고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외과로 6번 세 번째 줄. 권고할 수 있다. 자, 신청받은 국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결정권자에게 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보시고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용.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하는데 돈은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시행자가 내는 거죠, 시행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도시군 여기 있죠, 이거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계획 수립할 때 만약에 국장이 할 때는 국가 예산으로 하겠죠, 그죠? 특광 별별 시장 운송할 때는 지자체 예산을 할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수립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 예산, 행정청이 안작할 때는 누가 내요? 그자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할 때는 대신에 대가를 받겠죠, 이제. 행정청이 할 때는, 안지작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시행자가 다 내는 겁니다. 부담하는 것이고. 자,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옆에 있는 도로 설치해서, 그러니까 인접한 지자체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도로가 설치되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 있는 김해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부산을 간다든가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말고도 어떤 도시군 계획설 사업 등을 했을 때 인접한 지자체 그런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경우는 아주 많을 겁니다. 다양하게. 이럴 때요. 또는 아예 이렇게 관통도로까지 사업을 통해서 시행했다라든가 이럴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이런 이것을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는 다른 이익을 보는 지자체에게 그 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1. 국장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하는 경우 있죠, 국장이. 근데 국장이 사업은 지자체가 이익 볼 수 있죠. 그럼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이제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비용 부담은 아까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인 걸 받고 이익을 본 다른 자치단체에게 비용을 이제 부담시키는 문제. 국장이 할 때는요, 그때는 행장과 협의를 해서 부담을 시켜야 돼요. 누구를 협의해요? 누구랑? 행장과 협의를 합니다. 행장 협의. 두 번째,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도지사의 경우는요, 자기 자치단체에 있는 시장 군수에게 부담시킬 때는 자기가 상급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부담시켜도 돼요. 근데 그건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경상남도에 사업을 했는데 부산이라든가 경상북도에서 이익을 봤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용 부담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협의해야 되지. 내가 사업했으니까 너 돈 내. 무조건 뺏으면 안 되죠. 깡패도 아니고. 그러니까 협의해야 돼, 협의. 그러니까 같은 관할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이익을 봤을 때는 협의합니다. 다른 시도. 항상 걸쳐 있었다. 관할구역을 벗어날 때 할 때는 뭐 하는 게 원칙이요? 그동안 협의. 협의가 안 되면요. 둘 이상의 시도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그동안 우리는 누굴 찾아갔어요? 국장 찾아갔죠? 그런데 이 협의가 안 되면 이제는 행장 결정에 따라요.
행장결정. 시도지사 시장 군수도 있을 수 있죠. 시장 군수가 사업을 했는데요. 네, 이것이 같은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누가 결정해 주면 되겠어요? 도지사. 그런데 양산시장이 사업을 했는데 같은 도가 아니고 부산이나 또는 경주에서 이익을 봤다. 도가 달라졌죠? 그럴 때는 이제 협의를 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또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군수가 다른 시도에 걸칠 때 협의라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행장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행장. 그러니까 같은 도 하는 것 나오면 도지사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같은 도는 도지사. 그동안 공부해서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너무 정신없어요. 무시해버려요. 여기 같은 도. 무시하고 국장은 처음에 비용을 부담시킬 때 누구랑 협의한다? 행장과 협의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여기 같은 도는 무시하시고 다른 그런 그 시도에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의는 항상 원칙이고요. 협의.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비용 부담 문제죠. 비용 부담. 돈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은행장들이 좀 관련이 좀 많죠. 은행장. 은행장 줄여서 우리가 행장 이렇게 말 안 하나? 저만 했나? 돈 관련되니까 행장. 그럼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1번에 네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행장과 협의해야 된다. 있죠? 체크하시고. 다음에 동그라 2번.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는 말이죠. 그럼 그 밑에 뭘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끝에 협의. 그 밑에는 뭐죠? 협의가 안 되면 행장. 됐죠? 읽어볼게요.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같은 시도에 있을 때는 그때는 자기가 부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시도만 보세요. 다른 시도만. 그걸 명확히 해놓으면 같은 시도는 저절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시험 보다가. 근데 둘 다 하면은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되고 이런 페이지를 이제 그냥 포기하자. 안 나오겠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건 한번 봐도 돼요. 간편하게 좀 생략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시장군수는 안 보겠습니다. 시장군수 봐야 되네. 시장군수. 다른 있죠. 다른 자치단체. 그럼 어떻게 세 번째 줄? 협의. 동그라미 4번. 지금 17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 다른 자치단체는 세 번째 줄 협의. 네, 4번. 자,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는 안 볼게요. 두 번째 줄.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누가 결정한다? 행장. 국장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동안은 이제 둘이상의 시도 이럴 때는 국장이 간섭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비용 돈 문제니까 누가 간섭이야? 돈. 행장. 그리고 이제 보조융자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보조융자. 행정청, 첫 번째 행정청. 두 번째 줄에 전문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융자. 전문화 일부를 보조융자. 그런데 178페이지에 3번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행장이 아닌 자, 행정청이 아닌 자 있죠? 행정청이 아닌 자 일부. 자,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객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그런 비용은 얼마만 보조 융자할 수 있어요?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 자, 행정청이 전부 일부라는 것은 기억을 못해 좋은데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얼마?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봅니다. 그러니까 이래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을 받는 자치단체에게 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고 했죠? 부담시키려고 하는 자가 시행자입니다. 부담을 받는 자는 시행자가 아니었던 자죠. 이것에 그런 비용을 부담시킬 때 아무리 많이 부담시켜도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겠어요? 시행자가 많이 내야 돼요. 시행자 아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적어도 시행자보다 더 많이 낼 수는 없죠? 앞에 이제 볼게요. 177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서 6번째 줄. 다른 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비용 총액은 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얼마를 넘지 못한다? 50%. 그래도 시행자보다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시행자가 지가 다 했는데, 그죠? 아무리 이익을 많이 보더라도. 그래서 시행자가 아닌 그 비용 부담자가 50% 넘지 못하는 건 너무 뻔한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이제 180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침 딱 45분 됐고 5분만 딱 쉬겠습니다. 5분 쉬고서 하겠습니다. 5분.